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성남시가 발표한 무상 공공 산후조리 제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수용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간 산후조리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선착순으로 운영할 경우에 희망자 간의 형평성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성남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이재명 성남시장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전할 수도권 뉴스는 서울버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일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고 막차 시간은 새벽 2시로 늦추고 또 마을버스 첫 차와 막차 시간도 1시간 연장할 방침입니다. 서울버스 노동조합은 임금 7.29%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버스 사업조합은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마지막 조정회의가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곡 바비다린의 Beyond the Sea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최근 복지부가 성남시의 무상 산후조리 계획에 대해서 수용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얘기 이재명 성남시장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예, 먼저 성남시가 마련한 무상 산후조리 계획,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출산 장려도 꼭 필요한 상태고 또 부모님이나 뭐 친정 시집 어머니한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출산하고 난 다음에 산후조리가 아주 심각한 고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 한 2주에 200에서 한 500만 원씩 내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이걸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이제 그 내용이 하위 계층 한 뭐 15% 정도 되는 분들한테는 산후조리원을 지어서 이제 무상으로 지원을 아예 하고 전원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 산모들한테는 초기에는 50만 원 정도, 나중에는 계속 늘려가서 일정 금액을 산후조리비로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그런 계획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상을 했었습니까? 지금 정상적인 상태라면 당연히 저는 승인할 걸로 봤는데 요즘 저희 성남시와 또 특히 야당 단체장들과 정부와의 관계가 좀 묘하게 돼서 좋은 일일수록 저항이 심할 것이다. 아마 공감을 많이 얻을수록 점점 더 동의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했었죠. 설마 하긴 또 했습니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 보건복지부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이게 이제 정부가 이제 협의 조정 제도를 악용하는 건데요. 원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독립된 지방정부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게 지방자치인데 다만 이게 무리한 행위를 할 경우에 예를 들면 뭐 있는 제도를 또 만들어낸다든지 뭐 이런 경우를 커버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는 중복 여부 또는 특정 계층이 누락되는지 불공평하게 되는지를 협의해서 걸러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거를 복지부가 마치 이제 결재기관처럼 승인, 허가 이런 방식으로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보건복지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그 공공산후조리 계획 시행이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아주 남은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하면 이제 국무총리 산하에 사회보장위원회에 가서 다시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재심이군요. 일종의 재심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날지는 아직도 모르고 저희는 뭐 거기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동의를
뭐 협의를 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은 뭐 그것도 끝은 아니죠. 이거 지금 제도 자체도 그렇고 복지부의 1차 협의 조정 결과도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 투쟁도 준비하고 있고요. 권한쟁의 심판이든 뭐 행정 소송이든 헌법 소원이든 이런 것도 연구 중이고, 네, 정치적 노력도 해봐야죠. 뭐 사회 각계각층 그다음에 정치권의 협조 요청도 좀 해서 중앙 정부가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세금 올린 것도 아니고 빚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세금 다 아껴서 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사업하겠다는 걸 막는 거 잘못된 거니까 시정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단 보건복지부가 수용 불가 결정을 내렸는데 성남시에서 그 사업을 그대로 진행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로는 뭐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국가 안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름 이제 유기적인 시스템을 유지해야 되고요. 중앙정부는 이렇게 하라는데 지방정부가 뭐 일종의 반대로 하고 하면 이게 소위 콩가루 집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런데도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뭐 강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한 제재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고요. 그래서 복지부가 만약에 강행하면 뭐 제재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런 위협까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뭐 그런 위협까지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보건복지부가 수용 불가 이유를 내세운 거는 그 민간조리원의 경우에도 입소율이 61%에 그치기 때문에 과연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첫째 이유였고요. 또 선착순으로 입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 61.2%가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을 그밖에 안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메르스 사태에 대비해서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공공의료 비중이 대한민국은 9%고 민간의료가 9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료가 10%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공공의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공공의료를 해야 됩니까? 공공의료 비중이 워낙 좀 낮다 보니까 또 민간병원에 의지하다 보니까 메르스 사태가 확산됐거든요. 이것도 이제 공공의료의 일부라고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선착순으로 입소해야 된다. 이거 복지부가 지어낸 말입니다. 나는 국가기관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허위 사실을 발표하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성남시 가겠다는 거는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 가정처럼 이렇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하위 10% 내지 20% 범위 내에서 수용하겠다는 거거든요. 누가 선착순으로 합니까? 이런 세상에 말이 됩니까? 이런 거짓말로 지방정부의 정책을 호도하고 있는데 정말 나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방정부의 시장이 판단합니다. 복지부 장관이 시장 위에 있는 결재권자가 아니거든요. 그럼 지방자치 뭐 하려 합니까? 복지부 장관이 할 일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게 있는지를 협의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이거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성남시 행정을 아주 장관이 다 하지 그러십니까? 그 성남시가 공공산후조리 제도를 계획대로 시행한다면은 한 해 평균 94억 원 가량의 재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런 재원 마련이 가능할까요? 일단 94억은 이제 초기에 산후조리원 설치비,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3, 4년 내에 그 정도 드는 것이고요. 시설이 끝나고 나면 연간 한 60억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성남시 예산이 2조 4천억인데 이 얼마 안 되거든요, 비중이. 그리고 부정부패 이런 거 없애고요. 그다음 예산 낭비 줄이고 지금 성남시가 하는 것처럼 탈루되는 세금들, 체납되는 거 철저하게 걷고 하면 빚 안 지고 세금도 안 걷고 중앙정부 지원 전혀 안 받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복지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 시민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반응이? 사실 7월 1일부터 이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분들이 저희한테 항의 겸 답답함을 호소하는 메시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 그렇겠죠. 당장 저희는 예산까지 다 확보해놨으니까요. 조례와 예산까지. 근데 복지부가 석 달이나 질질질 끌다가 대책도 못 세우게 하고 지금 일종의 불허 결정을 해버렸는데
시민들은 매우 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성남시가 시행해라 복지부가 반대하더라도 뭐 이런 요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도 좀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 배당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청년 실업이 아주 심각하고요. 청년은 이제 좀 100살 인생의 삶을 준비하는 그다음에 이 사회에서 보더라도 매우 중요한 계층인데 지금 사실 상당히 좀 나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취업도 안 되고 미래도 없고 꿈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최대한을 주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회 구성원이면 그 사회의 공적 자원에서 생겨나는 이익은 최소한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 이런 이념에서 출발하는데요. 기본소득 중에 부분적 기본소득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게 사실 기초연금입니다. 특별한 기회 없이도 일정한 나이가 된 구성원들한테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청년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조금은 주자. 뭐 독일이나 유럽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책도 사보고 자기 개발도 좀 하고 그다음에 뭐 직업 훈련도 좀 하고 이럴 수 있는 거를 일정하게 해주자는 건데 지금 스웨덴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초기 논의 단계인데 저희도 한번 검토해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되면 뭐 1년에 책 사볼 수 있는 정도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뭐 무전 여행이라도 갈 수 있는 정도 수준, 자기 개발에 필요한 그런 정도의 소액의 소득을 한번 보장해주고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상공공산후조리원에 이어서 청년배당 정책까지 일부에서는 이게 포퓰리즘 정책이다, 정치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보기 나름인데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개념 정리를 먼저 할 필요가 있는데 국민이 원하고 또 국민이 내는 세금을 아껴서 국가에 필요한 일을 하는 거. 이거는 국민들이 찬성하고 좋아하겠죠. 이런 거는 좋은 정책이라고 해야지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포퓰리즘이라는 건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국민들의 아주 좀 이렇게 말초적인 만족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예산 낭비해가면서 하는 걸 포퓰리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면 산후조리원도 청년배당도 다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세금을 더 걷거나 아니면 뭐 빚을 내거나 아니면 딴 데서 뭐 중앙정부의 지원을 뭐 강제로 받아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껴서 좋은 데 쓰는 거, 시민들이 원하는 일에 쓰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건 정당한 정치적 지지 획득 활동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 시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시장의 그런 그 정책을 쭉 보면서 차기 대권 예비 주자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음 대권도전 생각이 있으십니까? 별 말씀을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걸 하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시장 일 열심히 하고요. 저한테 주어진 일들 최선을 다하면 뭐 무슨 길이 생길지 저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행정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개인적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기 시작하면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속된 말로 스텝이 꼬이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일, 또 사회에 필요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제 영역 내에서 하다 보면 뭔가 또 길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일단 부인은 안 하시는군요. 뭐 길을 막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뭐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석현 앵커가 드리는 힘내라 대한민국. 강서구 사는 최경이라고 합니다. 그 아들 우진아, 나는 뭐 눈만 뜨면 네 걱정이다. 그 뭐 40살 먹도록 그 언제 그렇게 날이 갔는지 모르겠다. 네가 그 알아서 깨옥한 게 그것이 언젠데 벌써 이렇게 됐네. 우선 오늘 5분 주에 그 누가 소개해줘가 여자친구 만난다 하는데 이번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신청곡은 박구윤의 두 바퀴입니다.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서울 강서구에 사는 최희경 씨의 사연 보내드렸습니다. 최희경 씨가 힘을 들인 아드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앤디 워홀의 라이브 전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가 준비한 선물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는 20세기 현대미술의 아이콘 팝아트의 대표 작가 앤디 워홀 라이브 전 티켓, 또 불소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으로 참여하실 분 비용 50원이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희경 씨의 신청곡 박구윤의 두 바퀴 듣고 오겠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사진 좀 찍어보신 분이라면. 어둠 속에서도 더 밝고 선명하게 지키는 f1.8 렌즈와 전문가 모두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See the great, feel the great. LG G4. 오피스텔 원룸 투룸 구하고 싶다면 선직방 후 방문. 사진으로 미리 보고 알짜만 찾아가고 싶다면 방구하는 절대 공식. 선직방 후 방문. 직방.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카누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누 아이스 라떼, 카누 아이스 카푸치노. 얼음과 카누 싱글샷만 있으면 여름에도 카누를 다양하게.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라이리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안녕하세요. 수도권 메신저입니다. 이 시각 들어온 수도권 뉴스를 전해드리는 수도권 메신저 정병진입니다. 한전 부지 개발 계획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남구가 한국전력 부지를 포함한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구단위 계획 확대와 구를 배제한 서울시와 현대자동차 간 사전 협상에 반발하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강남구는 서울시가 제대로 구와 협의하지도 않고 종합운동장 등을 포함해 지구단위 계획을 확대하면서 공공기여금을 다른 데 쓰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공공기여금은 한전부지 주변 영동대로 개발에 최우선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가 가뭄으로 인한 모내기 지연 등을 고려해 쌀과 밭 직불금 신청 기한을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합니다. 아직 직불금 신청을 못한 농가는 농지 소재지 주민센터나 주소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약살소득 직불제 지원 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며 1헥타르당 평균 지원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밭은 기존 밭 직불금 지급 농지 외에 2012년부터 20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면 재배 품목에 상관없이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강화군을 시작으로 인천의 중학교 1학년생에게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교육비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강화군 중학교 1학년생의 2학기 무상급식 관련 예산 4,7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요. 시의회는 그동안 시의 재정난을 이유로 무상급식을 중학교를 확대하는 데 반대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메신저 정병진이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매주 수요일은 서울시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의 우병호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요? 네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메르스 확산으로 인하여 전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이 지난 한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최근에 그 환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진정세는 접어들고 있어서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감염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메르스 행동지침 이행 등 국민 모두가 안전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지난 6월 7일부터 산하 소방관서에 23개 이송보호팀을 편성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25개 보건소와 119 종합상황실 또 관련 의료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메르스 의심 환자를 이송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심 환자 등 총 468명을 국가지정격리병원 등에 이송을 하였으며 또 119 긴급 전화를 통해서는 메르스 관련 질병 상담 및 처치 지도 등 2,060여 건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서울 시민들과 메르스 관련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메르스 의심 환자 이송 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활동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그 본부에서는 외출 제한 조치 대상자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돕기 위해서 119 안심도움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방공무원과 의용 소방대원 366명으로 구성된 안심도움 전담반은 메르스 의심 환자 및 외출 제한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요. 외출 제한 조치 중에 불편사항 등을 확인해서 장복이라든가 은행 업무 등의 일상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이라든지 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쪽방촌 7개 지역의 약 3,700여 세대와 독거 중증장애인 700세대 등을 방문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보급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염 예방활동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사설 구급차 운전요원하고 간호사가 감염돼가지고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는데 119 구급대원들은 안전합니까? 네, 물론입니다. 저희들은 그 메르스 발생 초기에 구급대원이나 구급차가 일반 시민들에게 감염 매개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긴급 예산을 지원받아서 개인 보호복이라든가 소독용 장비를 충분히 지급하고 환자 이송에 대비를 했습니다. 네. 또한 우리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24시간 이송 보호팀은 환자 이송 시에 보호복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완전히 착용한 후에
또 감염 방지를 위해서 비닐이라든가 격벽으로 차량 내부를 완전히 밀폐하고 출동을 합니다. 네. 또 기소 시에는 병원에서 1차 소독을 실시하고 또 소방서에 설치되어 있는 감염 관리실이라고 있습니다. 2차로 장비와 대원이 소독을 실시하는 등 감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 이송보호팀을 통해서 메르스가 전파되거나 119 구급대원이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네, 119 구급대원들 뭐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1선에서 확진 및 의심 환자를 구성하는 대원들은 지금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30도가 넘는 더위에 또 보호장비까지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체력적으로도 어려움이 많고요. 또 이송 사례를 살펴보면은 메르스 의심 환자로 통보받은 그 환자가 병원에 가기 위해서 119 신고를 하는데 단순 폐렴 환자로 신고해서 우리 이송 후에 구급대원도 네. 또 그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소방력 그 운영에도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또 확진 환자가 이송 중에 그 평소에 우울증이 있어서 구급차 안에서 갑자기 보호복을 벗어던져서 구급대원을 또 긴장시키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 대원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우리 구급대원을 감염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고 바라보는 일부 그 시민들의 시선이 예. 부담스럽죠. 예. 가족들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시고 또 저희 119를 믿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끝으로 환자 이송과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메르스 이송 시에 우리 소방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제1선에서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친절하고 신속하게 이송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저희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메르스 확산 방지와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의 우병호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여성 조각가 1세대인 김윤신 조각가의 개인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나라의 목재가 너무 마음에 들고 좋으셔서 거기서 이제 31년간 사시면서 조각과 또 회화 작업을 하셨습니다. 역시 나무가 숨 쉰다는 걸 이런 걸 보면은 더 알 수 있구나. 그러니까 더 정스럽고. 잘라서 죽어 있는 나무인데도 숨을 쉬네요. 공기가 이제 메말라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약간 벌어져요. 그리고 좀 습기가 있으면 다 붙어요. 안녕하세요. 아르헨티나에 사는 김윤신 조각가입니다. 80회 60년 작업을 이제 한 자리에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60년을 작가가 어떻게 살았나 이번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어떻게 한 길로 이렇게 이 조각이나 그림에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는지 존경스럽고 작품 보면서 오묘하게 이렇게 조화된 그런 느낌. 인디어의 문양을 나타낸 문양 자체가 좀 남미에 있는 산을 좀 표현한 듯한 느낌이 많이 들고, 조도 작품 같은 경우는 자연스러움과 색감이 어우러지는 게 보지 못했던 그런 작품이어서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김윤신 조각가의 화업 60년을 돌아볼 수 있는 개인전 현장에서 이혜미였습니다. 네, 이혜미 리포터가 한국 여성 조각가 1세대인 김윤신 작가 회고전에 다녀왔군요. 김윤신 작가는 아르헨티나에서 예술가이자 한국문화 전도사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앞서 1부에서 나간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코너인데요. 사연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9853번님. 우리 아이가 수두에 걸렸어요. 날도 더운데 간지러워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안쓰럽네요. 민영아, 그게 다 커가는 과정이란다.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줄게. 사랑한다. 보내주셨고요. 4936번님.
남편이 최근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집도 팔고 전세로 이사 왔습니다. 전세로 이사 와서 힘든 것보다 남편이 속상해하면서 자책하는 모습이 더 마음 아프네요. 여보, 우리 아직 젊잖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같이 잘 이겨내보자. 힘내.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훈훈한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께 힘을 주고 싶은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는 물론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로보의 스토니.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마감 직전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맛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을 경기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학무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메르스로 크게 떨어졌던 경기 지역의 소비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요? 네, 경기도가 경기 지역의 개인 신용카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메르스로 긴장이 컸던 이번 달 첫 주의 개인 신용카드 거래액이 5월에 비해서 11.3% 감소했는데 이후 3주 차에는 1.7% 감소로 감소세가 크게 줄었습니다. 6월 1일에 최초 메르스 사망자가 발생하고 3일에 3차 감염이 경고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소비세가 감소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다 2주 차에는 5월에 비해서 8% 감소로 완화됐다가 3주 차에는 1.7% 감소로 감소폭이 줄어든 겁니다. 지역별로 분석하면 역시 첫 발생지였던 평택시가 6월 첫 주에 25% 감소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요. 다음은 수원이 18% 감소, 화성이 14%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3주 차에는 평택의 감소폭이 6.5%로 줄었고 수원과 화성도 많이 줄었습니다. 업종별로 소비 감소가 좀 다르게 나타났겠죠? 네, 그 백화점의 매출 하락이 가장 컸는데요. 그 6월 첫 주에 32%까지 감소했었습니다. 그러다 3주 차에는 13% 감소로 감소폭이 줄었습니다. 전통시장도 6월 첫 주에 13% 하락에서 3주 차에는 2.8% 하락으로 역시 하락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백화점이나 재래시장의 매출이 감소한 반면에 동네 슈퍼나 편의점, 홈쇼핑 등은 오히려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보다 간편히 쇼핑할 수 있는 곳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레저 시설의 매출 하락도 컸습니다. 6월 첫 주에 무려 65% 넘게 매출이 줄었고 3주 차에는 50% 가까운 감소가 이어져서 레저나 놀이동산의 그 메르스 소비 위축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분야는 버스 이용이 가장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연령별로는 20대 소비 감소폭이 가장 컸는데 회복 속도도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따금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사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 보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개선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요? 네, 그 쓰레기를 집안에 가득 쌓아둔다든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을 저장 강박증 환자라고 하는데요. 경기도 수원시가 이 같은 심신미약 가구를 발굴해서 그 환경을 개선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바로 클린케어 서비스인데요. 수원시는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자활센터, 정신건강센터 등과 협약을 맺고 이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런 가구를 찾아서 청소나 빨래, 방역, 소독, 위생지도는 물론이고 정신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수원시는 우선 주거 환경이 열악한 50가구의 신청을 받아서 다음 달부터 사업 시작하고 그 성과를 보고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자활센터는 해당 주민이 근로 능력이 있을 경우에 교육과 창업을 지원하고 정신건강센터는 정신상담 등 의료 서비스를 맡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유플러스 제로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폰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 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폰을 부담 없이 갖는 U+ 제로 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이호정 씨, MG 새마을금고는 어떤 금융이에요? 한결같이 당신만 바라봐주고 애인같이 당신만 사랑해주고 가족처럼 늘 당신 곁에 있어주는 아, 오직 나만 바라봐주는? 맞아요. MG 새마을금고는 당신만 바라보는 당신바라기 금융이에요. MG 새마을금고. 오늘 같은 날 어떤 음악이 좋을까? 음악도 이젠 내 입맛대로 척척 골라드려요. 뮤직 소믈리에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이 뽑아드리는 오늘의 추천 노래는?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입니다. 벌써 한 주의 가운데에 와 있는데요. 오늘은 맛있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향기로운 음악을 들려주는 음악 그룹 핑크 마티니의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The Gardens of Samson and Bisley. 샘슨과 비슬리의 정원에서 느림과 여유의 시간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역사 마치고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